동순이네 행복밥상. 안녕하세요. 동순이네 행복밥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장어 덮밥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어를 좀 보내주셨는데 이 장어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좀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어 덮밥으로 선택을 했고요. 대신에 장어 덮밥 레시피 중에서 호텔에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어덮밥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저랑 함께 같이 만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이 장어가 몸에 좋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거에 좋은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장어에는 비타민 A, B, D, E가 아주 많아요. 거기다가 항암 효과, 피부 미용,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은 이 식재료거든요. 오늘 장어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먼저 장어를 보면 이 장어 표면에 보면 약간 끈적한 점액 같은 게 만져지시죠? 요거를 뮤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장어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분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뮤신을 먹어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요게 음식을 했을 때, 요리를 했을 때 이게 자칫 비린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점액 부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아무래도 그냥 드시는 것보다 조금은 덜 비리게 드실 수 있습니다. 뮤신을 다 제거한 장어는 저는 장인어른이 이걸 좀 썰어서, 저 편하라고 좀 썰어서 보내주셨긴 했는데 이렇게 좀 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놓고 자르시면 돼요. 이 장어를 안쪽을 한 2cm 정도로 자를 거예요. 근데 그 2cm 중앙에 1cm마다 칼집을 한 번씩 내주세요. 그리고 썰어주세요. 이거는 이따가 구울 때 이 장어가 조금이라고 휘는 걸 좀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양념이 안에까지 잘 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집을 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툭툭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야채들을 손질할 건데, 장어를 손질한 다음이기 때문에 도마하고 칼은 깨끗하게 세제를 사용해서 닦은 다음에 야채를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파를 썰 건데요. 대파는 한 10cm 정도? 10cm 정도 길이로 두 개를 썰어 주셔서 약간 푸른 쪽을 송송 썰어 줍니다. 이 대파의 용도는 파기름 낼 때 쓸 거예요. 썰어서 놔두시고, 이 대파는 나중에 장어 덮밥을 만들고 위에 토핑으로 올라갈 거예요. 가니쉬로 이렇게 절반을 썰어서 이런 넓적한 면만 길게 놓고 길게 썰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조그마잖아요.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늘은 그냥 삼각형 정도 모양으로 한번 썰어줘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이 표고버섯은 안에 요 심지 있는 거는 조금 질기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자르도록 할게요. 뭐
특별하게 뭐 표고버섯을 꼭 이렇게 썰어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두툼하게 썬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얇게 썰어서 볶은 다음에 밥 위에 올리시면은 그게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리는 장어덮밥에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깻잎을 손질할 건데, 깻잎은 얇게 썰 거예요. 근데 칼로 깻잎을 썰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깻잎 같은, 특히 이제 깻잎을 물에 헹군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써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깻잎을 이렇게 반으로 접으세요. 그리고 가위로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두께대로. 쉽잖아요, 그쵸? 그 다음엔 생강을 썰 거예요. 생강은 한 톨 정도를 이렇게 편으로 써세요. 얇게 편으로 쓴 다음에 다시 얇게 잘라줄 거예요. 소스를 만들 때도 생강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덮밥을 완성하고 나서 그때 제일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썹니다. 달걀 2개를 잘 풀어주세요. 이거는 스크램블 할 거예요. 이따가 잘 풀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셔야 되니까 계란물의 알끈을 제거하기 위해 체에 맞춰서 내릴게요.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생강을 한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도 넣어주세요. 기름 없는 상태입니다. 기름 없는 상태로만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진간장 120ml 넣어줄게요. 진간장 120ml. 그리고 여기 멸치 육수 60ml 넣을 거예요. 다음엔 맛술 2수저, 2수저 들어가고요. 다음이 물엿 2수저 들어가요. 근데 물엿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들어가죠. 설탕 총 4수저 들어갈 거예요. 설탕 2, 3, 4수저. 이렇게 소스를 절반 정도 졸일 때까지 계속 끓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집에 혹시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근데 집에 혹시 갓수어부시나 다랑어 이렇게 얇게 썬 요런 거 만약에 있으시잖아요. 요런 거 조금 드세요. 그러면 향이 더 깊어져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만 졸여주시면 되고요. 그럼 끌게요. 팬을 가열해 주시고 식용유를 띵 두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썰어놓은 파를 넣을 거예요. 파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장어를 올려줄 거예요. 장어는 껍질 쪽을 먼저 구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유는 이 장어가 구워지면 구워질수록 말리잖아요. 그 말리는 거를 조금이나마 덜 하려고 뒤쪽부터 구워주고 합니다. 앞뒤로 구워졌으면 이제 옆으로 좀 세워서
장어가 생각보다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구우시기도 하셔야 돼요. 이번엔 또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니까 장어를 뺐다가 다시 팬을 좀 깨끗하게 닦고 마저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팬에다가 아까 불 붙이고 전 장어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끓여놓은 소스 있잖아요. 소스를 절반 정도 넣어서 양념을 장어에 묻힐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소스가 잘 된 것 같나요?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른 팬에 아까 썰어둔 표고버섯을 구울 거예요. 이렇게 마른 팬에 버섯을 구우면 버섯에서 이렇게 물기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타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렇게 조금 노릇노릇해졌죠? 이렇게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남았죠? 이제 스크램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팬에 식용유를 두으시고 잘 풀어진 계란을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램블에도 따로 간 안 할 거예요. 그냥 밥을 담아줄게요. 금방 한 밥이라.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를 위에다 올려주세요. 네, 구운 장어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표고버섯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채썬 대파, 깻잎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생강 조금 남은 거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쪽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남겨뒀던 소스 있죠? 소스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오늘 만들어 본 장어덮밥은 어떠셨어요? 만들기 편하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음식이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또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장어덮밥은 영양가도 높고 어른이나 아이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꼭 한 번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장어는 그냥 장어만 드셨을 땐 짜요. 밥이랑 장어랑 스크램블 그리고 버섯 여러가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이 섞인 다음에 드셔야 간이 제대로 맞습니다. 꼭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순이의 행복밥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